대한 부분을 줄이면 가격에 대한 반등은 나오고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해요. 이 종목을 언젠가 좋아지겠지, 지금이지 않을까라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그럼 왜 갖고 오셨어요? 이게 왜 가격 상승은 나타났다. 그렇죠. 가격 상승은 역대급으로 나타났다. 이 타이밍을 잡아야죠. 주식을 되게 사랑해요. 네. 네, 돈 되는 종목들 낱낱이 파헤쳐보는 벌거벗은 종목사입니다. 8월 초 시장 급락 이후에 되돌리는 속도가 예상보다 참 빨랐습니다. 시장의 충격은 좀 진정이 되는 모습이고, 최근에는 뭐 전기차 화재 관련주라든지 코로나나 엠폭스 관련주, 이게 또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테마로 급등 종목들이 속출하기도 했는데요. 이런 가운데 보면 코스피 상장사에서 상반기 순위 지난해 대비해서 2배 수준으로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회사들도 돈도 조금 더 잘 벌게 됐고, 그리고 다시 금리나 기대감도 나오고 있고, 차츰 변화되는 투자 환경인 것 같은데, 그런데 왜 나만 아직 소외되고 있느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답답한 분들이 상당히 아직 많죠. 자,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는 조금 더 현명한 선택을 해야 될 텐데, 그 선택을 돕기 위한 심층 종목 탐구, 오늘도 벌목사에서 그래서 1시간 동안 단 한 가지 종목 가지고 심층 탐구를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공부 도와주실 분이에요. 글로벌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네. 저희가 이 이성웅 이사님과 함께 한 종목을 탈탈 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어떤 종목인지 힌트 좀 주세요. 힌트 제가 먼저 드리도록 하죠. 아주 뭐 심플하게 준비를 해봤습니다. 도레미파 라시도. 너무 원초적인 거 아니에요? 뭐가 하나 빠졌죠? 그거 빠진 거, 그거를 떠올리시면 됩니다. 도레미파 저는 좀 학술적으로 접근을 해보고자 해요.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제가 그러면 우스워지잖아요. 네, 이 종목에 대해서 좀 네. 들여다보면 보통은 한 산업만 알고 계실 텐데, 그렇죠. 계열사 보니까 하는 게 정말 많더라고요. 맞아요. 골프장도 있고요, 화장품도 하고요, 네. 심지어 저축은행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더 헷갈리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럴 수 있죠. 왜냐면 네. 앞서서 너무 이렇게. 그러면 제가 힌트 하나 더 드려볼까요? 네, 좋습니다. 네. 이 기업의 이름이 영어 단어 2개를 합해서 만든 거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힌트 드린 거 그거 하나라. 네. 도레미파 그리고 약간 이성과 감성, 네. 이것을 뜻하는 영단어 2개를 합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게 뭐죠? 네, 여기까지 네. 드리면은 아마 어느 정도 눈치채셨을 거예요. 오늘 힌트가 상당히 좀 길었는데, 자, 궁금하신 분들 아직도 계실 것 같습니다. 어떤 종목인지 정확히 지금부터 VCR 통해서 확인해 보시죠. 오늘 함께 만나볼 종목은 바로 반도체 소재로 잘 알려진 코스닥 상장사 솔브레인입니다. 솔브레인은 1986년 테크노 무역 상사로 출발해 89년 테크노 무역으로 이름을 바꾸었고요. 2011년에 와서야 지금의 이름을 갖게 됐습니다. 영혼과 정신을 의미하는 소울, 그리고 두뇌와 지능을 의미하는 브레인을 합쳐 우리에게 친숙한 솔브레인이 탄생하게 된 거죠. 솔브레인의 전배 특허는 사물을 녹아 없어지게 만드는 화학약품을 만드는 일입니다. 이를 이용해서 반도체 식각 공정의 소재, 2차 전지의 전해액, 그리고 디스플레이 관련 소재를 만들어내는 그야말로 소재 스페셜리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2019년 일본의 대한민국 수출 통제 이후 반도체 소재 국산화 바람을 타고 그 인지도를 크게 올렸던 회사입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 든든한 파트너를 안고 있는 솔브레인. 근래 HBM을 필두로 솟아올랐던 반도체주들이 단기간에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 속 2024년 하반기 솔브레인이 다크호스로 다시금 부상할 수 있을까요?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에서 솔브레인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그래서 빠진 게 이름은 솔이고요. 그리고 또 이성과 감성을 합한 단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기에서 이성이 바로 브레인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감성을 나타내는 게 소울. 네. 그래서 그 소울을 줄여서 솔 브레인이라고 합니다. 자, 잠시만요. 이 예정에 없던 질문인데 한 가지 이사님께 질문 한 가지 먼저 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네. 저희가 준비한 이 힌트, 네. 오늘의 힌트 좀 어땠나요? 좋은데요. 아, 그렇습니까? 네. 누가 더 괜찮았죠?
두 분 다 좋으셨고 저 몰랐어요 저도. 네, 솔브레인이 아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브레인이라 해서 머리인가? 네. 이 생각했거든요. 좋았다고 하시는데 소울리스 영혼이 없으시네요. 그렇습니다. 네. 애써 준비한 히트가 약간 좀 아쉽게도 됐는데 빛을 발하고 있어요. 네, 뭐 어쨌든 뭐 중요한 건 이 종목이 뭔지 이 그쵸? 내용 공부가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부터 좀 본격적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브레인 어떤 기업인가 저희가 낱낱이 좀 탈탈 털어볼 텐데 사실 반도체 핫하죠. 그런데 네. 전공정, 후공정 뭐 많습니다. AI, 뭐 HBM 많은데 그 가운데서도 솔브레인을 골라주신 이유가 가장 궁금해요. 반도체 쪽 얘기할 때 감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예. 업황이 안 좋은데 우리는 감산을 통해서 가격 조절을 할 거다. 뭐 출하량 조절을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을 때 주가들은 반등이 나왔었죠.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이게 반도체 산업의 구조는 대량 생산 구조다 보니까 이 공급에 대한 부분을 줄이면 가격에 대한 반등은 나오고 주가는 먼저 반응을 해요. 예. 그런데 그리고 나서 수요 같은 경우가 좋아져야지 우리가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도출하는 이 멀티플이란 걸 높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근데 수요가 좋아지는 건 누구도 알 수가 없어요. 어떤 요소로 수요가 좋아지는지는 알 수가 없는데 우리가 겪어보지 못했던 HBM이 출현을 했었어요. 고대역폭 메모리. AI로 인해서 HBM. 그렇죠. 네. 이게 엔비디아가 가속기란 걸 내놓기 전에 우리가 GPT 같은 경우가 이와 중복돼서 나왔었어요. 그런데 처음에 나왔을 때는 시장에서 뭐 이게 쓸만한가 라는 생각을 했는데 올해 초였죠. 이제 GPT-3 같은 경우가 나오면서 시장에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접해왔던 AI보다 차원이 높구나. 뭐 쉽게는 약간 감정을 노출해서 얘기할 수 있는 정도로 진화가 되었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러면 이거는 시장 안에서 그래도 수요 같은 경우가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했고 그러니까 AI에 대한 게 생각보다 이 퍼포먼스가 대단할 수 있겠다. 그렇습니다. 네. 그 가능성을 안고 내놓은 게 이제 엔비디아의 가속기였죠. 네. 그를 통해서 HBM이 출현을 하게 됐고 그러면서 반도체 수요 같은 경우가 올라갔어요. 네, 수요가 증가하게 됐죠. 가깝게 우리가 엔비디아는 작년 5월부터 주가 같은 경우가 실적을 단계적으로 보여주면서 강했었고 시간차를 두고 삼성전자는 SK 하이닉스의 실적들은 하이닉스가 먼저 HBM을 중심으로 해서 1분기 실적이 좋았고 네. 2분기 실적 또한 영업이익 기준으로 긍정이었죠. 예. 네, 그러면서 주가들이 올라왔어요. 뭐 삼성전자는 우리가 계속 얘기를 하는 부분은 과연 HBM3E 이게 차세대가 언제 통과될까? 이 부분은 하나의 플러스 알파고 많이 일컬어지는 범용 반도체라고 네. 하죠. D램, 낸드 이와 관련해서 컨퍼런스 콜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잖아요. 가격 상승은 나타났다. 그렇죠. 가격 상승은 역대급으로 나타났다. 그게 바로 이제 수요 같은 경우가 이제는 시장에서 출현이 된 거죠. 네, 그렇다 보니 주가 같은 경우는 올라왔어요. 근데 일반적인 반도체의 사이클, 우리가 지금까지 겪어왔었던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D램 낸드의 가격이 일정하게 올라오면 여기에서 반도체를 만드는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는 출하량이란 걸 올립니다. 네, 왜냐하면 이 가격대에서 많이 팔면 매출이 올라가고 마진이 올라가니까요. 예. 네, 그런데 지금은 좀 다르죠. 작년 4분기 이전에 감산이란 걸 단행을 했고 가격 같은 경우가 평균 주기로 보면 상단으로 올라와 있는데 가동률은 올라오지 않고 있어요. 네. 가동률은 올라오지 않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공정 쪽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공정단의 앞쪽에 있는 소재 부품주들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올라가야 소재를 많이 쓰잖아요. 그렇죠. 소모성이니까. 네. 부품 같은 경우도 뭐 여기에서 많이 돌리면 이제 빼서 다시 쓰고 이게 있는데 가동률이 안 올라오고 있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주가들은 역사적인 주기를 이렇게 놓고 봤을 때 지금 하단에 있거든요. 답답한 시점이죠. 예, 답답한 시점. 이 타이밍을 잡아야죠. 우리 주식을 볼 때는 이 종목을
언젠가 좋아지겠지. 역사적으로 봤을 때 반도체 이 주기상으로 가동률이 올라올 때 전공정 쪽이 좋아졌는데 지금이지 않을까라는 추측보다 정황에 대한 파악이 중요하잖아요. 이제는 가동률이 올라올 시점이구나 라고 하면 전공정주를 봐야 하는데 지금이 그 시점이기에 네, 이 종목을 골라오셨다. 네, 전공정 관련된 소재주인 솔브레인을 갖고 오게 되었습니다. 감산 끝나고 지금 조금씩 정상화되는 과정 아닌가요? 그렇죠. 이게 정상화되는 과정인데 HBM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우리의 범용 반도체랑은 다이 크기의 차이가 있어요. 다이 크기. 이게 원래 원이 1 정도라고 하면은 HBM은 3 정도예요. 다이 크기가 크다 보니까. 그 다음에 최근에 얘기가 있었죠. 커스터마이징. 우리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그렇죠. 예. 맞춰주는. 이거를 맞춰주겠다. 그러면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에서 소품종 다량 생산에서 이제 바뀔 수 있는 게 다품종을 소량 생산하는 그렇죠. 구조예요. 그렇다 보니 말씀해 주신 것처럼 D램의 가동률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올라오는 구조인데 소재가 예전만큼 쓰이지가 않죠. 왜냐하면 다이가 큰데 이 정도 다이를 쳐낼 만큼 라인이 아직 확보가 안 돼 있다. 기존의 것은. 네. 그래서 낸드 같은 경우는 가동률이 못 올라오는 상황이고요. 그렇다 보니 이 생산과 관련해서 아직 가동률은 일반적으로 봤을 때보다는 못 올라오는 상황이에요. 네, 못 올라오는 상황이다 보니 관련된 소재 기업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률은 올라와 있어요. 솔브레인 같은 경우도 2분기 실적 기준으로 20% 정도까지는 올라왔는데 이게 세부적으로 보면 가동률이 치고 올라와서 매출이 커지면서 영업이익률이 나왔다라고 하기보다 그냥 원래 안 되던 사업부의 구조조정, 그다음에 원가 통제, 그냥 적당한 가동률. 그러니까 솔브레인의 사업 보고서를 보더라도 지금 뭐 이 소재단의 가동률이 한 60% 중반 수준이거든요. 이건 뭐 거의 안 들어간다라고 보면 되다 보니까 아직은 뭐 영업이익률은 나오고 있지만 본격적인 실적은 나오지 않았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담보되어 있는 수요 가운데서 이제 계속해서 가동률이 올라감에 따라 더 나아질 실적에 대한 기대감으로 솔브레인을 그럼 골라주신 거네요. 그렇습니다. 자, 이 전공정에서 소재주를 이렇게 골라주신 이유 들어봤는데, 자, 그러면 솔브레인이라는 회사, 이 회사에 대한 세세한 결들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몇 가지 중심적인 얘기를 가지고 이 솔브레인 회사 자체를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그 소재, 대표적인 소재 기업입니다. 네. 우리가 반도체를 만드는 완성형 기업들 같은 경우가 소재까지 하지 않는 이유가 공정상의 차이가 있어요. 이게 소재라든지 부품 같은 경우를 뭐 라인을 통해서 같이 하면 이게 한 개 소재를 다루고 거기에서 이 라인을 바로 쓸 수 없고 다른 라인을 써야 되다 보니까 반도체 완성형 쪽에서는 비용이 더 들어가요. 그렇다 보니 어찌 보면 외주의 형태를 주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뭐 소재사, 부품사 같은 경우가 소위 말해서 예전에 협력업체라는 명목으로 다뤄져 왔어요. 그런데 이제는 좀 달라진 게 우리나라 쪽만 대응을 하는 게 아니라 해외 쪽 기업까지 같이 대응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경쟁력을 갖춘 소재 기업입니다. 대표적으로 반도체 소재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쓰이는 게 하나의 라인을 돌린다라고 해요. 반도체를 만들 때 원판을 가지고 옵니다. 회로가 새겨지지 않은. 근데 여기에 이제 회로를 그려놓고 회로를 심고 나서 거기에 대해서 전선에 대한 전기가 잘 통하도록 그 소재 같은 경우에서 불순물을 제거해주는 부분에 역할을 하는 게 솔브레인에서 만드는 소재고요. 거기 더해져서 웨이퍼 같은 경우를 만들었을 때 여기에서 완벽하게 좀 다져져 있지 않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완벽하게 다지는 슬러리라고 하죠. 그런 소재를 만들어서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가 수율이 더 나오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반도체 소재 중에 주 매출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그럼 솔브레인의 경우에는 사실은 솔브레인도 있고 솔브레인 홀딩스도 따로 있잖아요. 요거 좀 구분지어서 소개를 해주시겠어요? 우리가
지주회사의 성격을 가진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보통 지주회사 같은 경우는 뭐 배당이라든지 수수료를 계열사에 수취하는 그런 형태를 가지고 있는 지주사가 있고요. 또는 내가 사업 형태를 가지고 있고 계열사를 보유하면서 배당이나 수수료를 수취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업 지주회사가 있는데,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솔브레인 홀딩스는 사업 지주회사라고 보면 좀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2차 전지 소재와 관련된 매출 비중이 전체에서 솔브레인 홀딩스는 한 30% 정도. 그 다음에 솔브레인은 12% 정도 됩니다. 네, 그래서 그 두 개의 차이가 2차 전지 전해액이라고 하죠. 그와 관련된 부분의 사업 매출을 솔브레인 홀딩스가 솔브레인보다는 비중 있게 갖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전해액과 관련해서 시장에서 다뤄질 때는 수혜주를 솔브레인 홀딩스라고 일컬어지고요. 솔브레인이 사업을 잘해요. 사업을 잘하면서 배당을 해줄 수 있는 재원이 생겼어요. 그래서 배당을 내려주잖아요. 그러면 솔브레인 홀딩스 같은 경우가 이를 가지고 가서 사업을 더 확장하는 그런 구조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인적 분할을 해가지고 솔브레인 홀딩스, 솔브레인 이렇게 해서 사업을 영위해 나가고 있고, 그리고 사업 부문이 대체로 비슷하기는 한데 이 솔브레인 홀딩스는 2차전지 쪽의 색채가 조금 더 있고, 그리고 솔브레인은 반도체 쪽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 조금 전에 반도체 소재 쪽 설명을 해주셨고요. 그 밖에도 사업 부문이 좀 소재는 다 아는 것 같아요. 맞아요. 이런 소재가 활용되는 게 반도체도 있지만 우리가 디스플레이라고 하죠. 그렇죠. LCD 같은 경우, OLED 같은 경우 화면에 대해서 전기를 줘서 여기에 대해서 발광을 하는 물질이 있을 때 화면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역할을 하는데, 그와 관련된 재료를 만들어요. 네, 그와 관련된 재료를 만들고, 그다음에 띵 글래스라고 해서 좀 얇은 글래스 같은 경우를 OLED와 관련된 부분을 만드는데, 근데 그거는 사업을 접는 단계예요. 인력 같은 경우를 대부분 구조조정했고요. 그러면 우리가 실적 추정을 할 때는 디스플레이 소재 쪽은 대부분 빼고 보면 되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일단 앞서 이야기해 주신 바에 따르면 2차 전지 쪽으로 한 1-20% 정도, 네. 디스플레이는 그렇게 크게 비중이 높진 않고 반도체 소재 쪽으로 많이 좀 집중되어 있는 회사다,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네. 반도체 소재 쪽으로. 그리고 그 반도체 소재를 강화하기 위해서 지난해 말에 그 DNF 요거 인수했습니까? 네네. 요 내용 좀 설명해 주시죠. 우리가 그 반도체 소재 중에 쉽게 K로 나뉘는 소재예요. 이게 낮은 K, K, 로우 K, 하이 K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쉽게 로우 K 같은 경우는 일반적으로 많이 쓰여요. 우리 소재로 그냥 이게 여기에서 공정상에서 약간 전기의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많이 쓰이는데, 하이 K는 많이 쓰이지가 않았어요. 보급형, 하이엔드 제품 이렇게 나누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많이 안 쓰인 이유가, 우리 낸드 디램 이런 것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쉽게 우리 생산할 때 그냥 많이 찍어내면 되니까, 많이 찍어내면 고객사들이 쓰일 수 있게 이렇게 나가니까. 그런데 이제 바뀐 게 막 그런 얘기들 많이 하잖아요, 시장에서. 나노 공정, 맞아요. 이제 4나노, 3나노, 2나노, 네, 이런 식으로 가는 그 상황에서는 로우 K란 게 의미가 없어져요. 하이 K란 게 쓰여야 되거든요. 우리가 난이도가 높아지는 나노 공정 같은 경우에 들어갔을 때는 매출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로우 K가 일반 공정에서 1 정도 쓰였다고 하면은 하이 K로는 한 3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아요. 그럼 DNF가 뭐 만드는 거예요? 하이 K예요? 하이 K를 하는데 그래서 그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인수를 했다. 네, 그런 큰 그림을 그리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러면 솔브레인, 이 반도체 소재 사업을 많이 하고 있고, 이쪽에 DNF라는 지분을 또 회사의 지분을 인수를 하면서 더 강력하게 보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반도체 소재 사업, 솔브레인 담당하는 이쪽을 더 자세히 좀 들어보도록 할 텐데요. 보니까
우리가 시각 공정 이쪽으로 좀 주력인 것 같더라고요. 네. 이 얘기 좀 자세히 풀어주시죠. 우리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반도체 다이 아무것도 새겨지지 않은 그 다이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웨이퍼 말씀하시는 거죠? 여기에서 이제 뭔가를 새겨야 되잖아요. 그렇죠. 새겨야 되는데 회로 그려야 되고. 예, 회로를 그려요. 설계도를. 그리고 나서 이제 회로를 여기에 새기는 거죠. 네. 예, 새겼는데 전기가 잘 통하는지 알기 전에 이 전기에 대해서 불순물이 있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여기에서 섞여 있는 다른 부분들이 있을 수 있고 네. 하다 보니까 그와 관련해서 좀 전기가 잘 통하게 하는 역할. 예, 그 부분을 세정, 식각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소재 같은 경우는 쉽게 봤을 때 우리가 여기에서 보통 공정에서 한 1 정도 식각이게 1 정도 쓰인다라고 하면 이제 HBM이라든지 이런 공정으로 넘어오면 다이가 아까 3배 정도 크다라고 했었잖아요. 네네. 보통 그러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에 한 3 정도 더 쓰이겠구나. 네. 근데 이게 원이잖아요. 원. 네. 네모가 아니라 원이다 보니까 여기에서 2배가 더 들어가집니다. 아, 이것도 수학이 필요하군요. 네. 그래서 한 6배. 아하. 네, 그러면 우리가 보통 생각하기로 식각에 대한 부분이 보통은 전공정에서 가동률이 올라와야 단순히 좋아지겠다라는 데 이제는 이 가동률이 올라오는데 2배를 더해서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러면 또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게 아직 가동률은 올라오지 않았지만 보통 가동률이 한 10% 정도 올라왔으면 이제는 그 부분의 배수가 돼서 실적이 나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가동률 증가에 대한 레버리지가 굉장히 그렇죠. 크네요. 네. 이 HBM 쪽에는 그게 나오다 보니까 일반적인 전공정 식각을 생각하기보다 이제는 또 다르게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식각 쪽에서 솔브레인이 만든 소재가 1위예요? 솔브레인이 만든 소재와 비슷한 것을 하는 기업은 있기는 한데요. 그 차이는 크지는 않아요. 네, 그 차이는 크지는 않는데 뭐 기술력의 격차나 제품의 네. 격차가 크지는 않은데 기술력의 격차는 크지 않는데 예전에 계열사로 관계가 있다 보니까 조금은 더 쓰는 상황이라는 얘기를 삼성전자가 지분을 한 5% 정도 들고 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반도체 소재, 특히 시가 공정 쪽에서 솔브레인이 갖고 있는, 이미 차지하고 있는 위상 자체는 확고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그 소재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기로는 원래 샴푸를 쓴다라고 하면 우리가 네. 특정 샴푸만 쓰지 않잖아요. 네. 그렇죠. 다른 샴푸를 쓰기도 하고. 선물 들어오면 사고, 광고 보면 또 네, 사고.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런데 반도체 공정상에서 이 소재를 쓰다가 다른 소재를 쓰려고 하면은 라인을 멈춰야 돼요. 그럴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우리 그 얘기들을 하잖아요. TSMC 대만에 지진 났을 때도 라인이 서게 되면 거기에 웨이퍼를 쓸 수 없게 된다. 네. 불량. 그다음에 그 삼성전자에서도 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면 공장을 라인이 섰는지를 먼저 체크를 하거든요. 그러면 거의 몇 달치의 영업이익이 날아가는 구조다 보니까 소재를 바꾸는 경우는 아주 특이한 경우가 없으면 흔치 않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한번 납품되는 소재 같은 경우는 좀 계속 쓰이는 거고 그 다음에 조금 차세대로 갔을 때도 고객사를 바꾸지 않고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하나를 더 생각해 보자고요. 네. 아까 우리가 일본 이슈를 가지고 왔었어요. 그때 이제 반일 감정이 격화되면서 일본의 소재를 쓰는데 이것을 국산화하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주가들이 반응해서 올랐어요. 맞아요. 국산에 대한 충분히 우리가 교체하더라도 우리나라가 가지고 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결론은 뭐냐면 지금 지나서 보니까 국산화를 한 케이스들이 낮아요. 맞아요. 예,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소재를 써오는 상황이었는데 이거를 바꾸려면. 애국이라는 명목으로 바꾸기에는 부담이 상당히 되는 거죠. 데미지가 큰 거죠.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거 뭔가 그 테크 쪽에서 소재의 변화, 특히 소재의 변화는 쉽지 않구나. 이렇게 보시면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반도체 관련된 이야기를 좀 뜯어봤습니다. 솔브레인이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 소재 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걱정 그리고 기대감들 다 같이 살펴봤는데, 자, 이번에는 그러면
2차 전지 쪽 한번 집중을 해볼까요? 사실 이 엔캠, 첨보 이런 종목과 같이 전액 쪽을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간단히 좀 말씀을 해주셨지만 솔브레인의 2차 전지, 특히 전액 사업에 대한 이 설명도 자세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전액 같은 경우는 우리가 2차 전지에서 이 전류를 좀 원활하게 해주는 역할. 근데 이게 단가가 안 높았어요. 어찌 보면 그냥 애기잖아요. 네. 전류 잘 통하게 하는 애기다 보니까 누구나 만들 수 있었고. 진입장벽 그렇게 네. 높지 않은가 봐요? 네네. 그래서 그 와중에 뭐 첨보는 프리미엄 전액을 우리가 만들 수 있다라고 해서 멀티플을 높게 받고 있었어요. 네. 나오는 건 없는데 시장에서 평가는 높게 해준 거죠. 항상 만복할 것 같고. 그러니까요. 네, 그랬는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 실적이 안 나오는 겁니다. 고객사에서 사가는데 뭐 여기도 살 수 있고 저기도 살 수 있고 진입장벽이 높지 않다 보니까 그냥 그렇게 흘러갔어요. 굳이 첨보 거 쓸 필요가 없는 상황. 네. 게다가 이 또한 진입장벽이 안 높다는 건 우리가 어떤 기업이 들어와서든 만들기 쉬운 거. 네. 그러면 또 우리 중국 같은 경우가 뒤따라올 사람들이 많아지니. 네. 그래서 단가가 낮아졌어요. 중국 기업들이 진입을 해서 그 다음에 글로벌 1, 2위가 중국 기업입니다. 네. 그래서 전액은 그냥 그런 사업이었는데 IRA 법안이 네. 등장을 했어요. 그러면서 미국에서 명시를 한 게 중국 제품을 쓸 수 없게 이 부분을 명시를 해놨다 보니 그러면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서 캐파가 확보된 기업들 같은 경우는 평가를 여기에서 높게 해줄 수 있겠구나. 고객사가 쓸 만큼, 배터리사가 쓸 만큼. 그래서 올 초에 전액 기업들이 부각이 됐어요. 뭐 엔캠, 대단했죠 정말. 네, 솔브레인 홀딩스 뭐 이런 기업들이 부각이 됐는데 그래서 막 그때 또 우리는 숫자로 떨어지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네. 톤당 뭐 여기에서 캐파는 얼마고 톤당 어느 정도 마진이 개런티 되니까 지금 시가총액 얼마까지는 줄 수 있다. 네네. 그 논리로. 그런데 엔캠은 그 높이를 넘어섰었어요. 굉장히 많이 올랐었죠 정말. 우리가 증설 얼마 하겠다 이 계획으로 넘어섰었거든요. 그런데 주가는 돌이켜보면 또 다시 이렇게 제자리로 온 게 전방 산업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2차전 전방이 안 좋아지다 보니까 그런데 이 다음에 갔을 때 대신에 또 볼 수가 있는 거죠. 만약에 뭐 수요가 좋아지는 상황 안에서는 캐파는 솔브레인 홀딩스 기준으로 작년 말 기준 한 5만 1,000톤 정도, 5만 1,000톤. 근데 톤당 매출은 한 1,250억 정도 추정을 하거든요. 예. 그러면 풀가동이 되면 비용 감안하면 한 6천억 정도 매출 가능한 거죠. 근데 매출은 이 정도로 가능해요. 예상대로 가능한데 마진이 지금 상황에서는 또 그렇게 안 나오죠. 왜냐하면 앞쪽에 지금 전방 산업이 안 우리 좋고 양극재가 영업이익률이 한 자릿수까지 떨어져요. 한 자릿수 초반까지 떨어졌죠. 네. 그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전액 같은 경우도 역시 마진이 많이 떨어져 있어서 뭐 풀가동을 할 필요는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그 앞서 언급해 주신 김에 질문 드리는데 솔브레인과 솔브레인 홀딩스의 올해 그 주가의 흐름 차이가 네. 홀딩스가 좀 더 빨리 움직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네. 그게 이 전액 때문인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전체 매출에서 보통 우리가 그냥 아주 쉽게 전체 매출에서 어떤 기업이 신사업을 진행을 해요. 네. 그랬을 때 실적에 대해서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 허들이 한 30% 정도가 돼요. 이게 왜냐면 그 30%의 기준 같은 경우가 여기에서 본업이 만약에 있어요. 원래 본업이 있는데 신사업이 30% 정도 매출의 기여가 나타날 때부터 영업이익의 레버리지 효과의 초반이 나오거든요. 영업 레버리지 이게 나오다 보니까 30% 기준으로 보는 거고 그래서 솔브레인 홀딩스의 2차 전지 소재 사업 매출 비중이 30%. 그래서 네, 솔브레인이 한 10% 정도. 네. 그래서 시장에서는 뭐 솔브레인 홀딩스 쪽으로 좀 초점을 맞춰서 이렇게 수급이 집중이 되었었습니다. 그럼 투자자 입장에서는 솔브레인을 볼 때는 2차 전지 이슈에서는 조금은 자유롭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네. 좀 더 자유롭다라고 보면 될 것 같고 그냥 편하게 네.
2차 전지는 빼고 2차 전지는 빼고 보시면 조금 더 편할 거고 2차 전지 전액을 본다라고 하면 솔브레인 홀딩스를 보는 게 좀 구분하시기에도 편하리라 생각이 듭니다. 삼성전자 미국 공장 관련해서 솔브레인 홀딩스의 투자 소식들 최근 좀 뜨고 있더라고요. 이게 좀 구체적으로 뭐 어떤 내용인지 앞으로 좀 어떻게 영향을 미치게 될지 이 얘기도 좀 들려주실까요? 맞아요. 이 텍사스 반도체 공장을 지을 때 보통 소재 기업들도 같이 따라가게 돼요. 네. 왜냐하면 우리 그 IRA 법안 관련된 얘기를 많이 했었잖아요. 공장이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메이드 인 같은 경우가 우리나라로 찍히면 못 받는 상황이에요. 네,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가 거기에 증설을 하면서 소재 업체들을 데리고 갔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개런티를 해주고 물량을 개런티해주고 그런 구조다 보니까 인산 부분이죠. 소재 중에 인산 부분에 대해서 증설을 내년 1월에 이제 시작을 하게 되고요. 솔브레인 쪽에서? 네, 예. 진행을 하게 되고. 그러면은 미국에 공장 짓는다는 말씀이세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건설을 해서 대응을 하게 되고 이 건설을 하는 전량은 삼성전자의 텍사스 오스틴 공장 대응을 위해서 짓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인산은 우리가 회로 패턴을 만들어서 여기에 대해서 뭐 불필요한 부분을 깎아내는 데 쓰이다 보니까 일반적인 D램을 만든다라고 하면은 아까 얘기한 것처럼 네. 그냥 그 정도인데 여기도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또한 HBM 대응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죠. HBM 대응 가능성이 높아요. 3E로 간다라고 하면 더 좋고 차세대로 하이브리드 쪽으로 간다면 더 좋은데 지금은 명목은 그냥 일반적인 DRAM 낸드인데요. HBM 쪽의 대응 비중이 높을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솔브레인이 얻을 수 있는 수익이라고 할까 그런 것들은 굉장히 커질 수 있다. 그렇습니다. 네, 일반적인 부분에서 매출이 한 1,000억 정도 발생했다라고 하면 아까 얘기 드린 것처럼 뭐 한 2,000억 이상은 기본적으로 개런티가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요. 여기에 대해서 해외 증설을 할 때 계속 같이 따라간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여러 가지 사업 부분과 다 함께 상세히 좀 살펴드렸습니다. 반도체 소재가 가장 큰 것 같고 그 다음에 2차 전지, 디스플레이 소재에 관련된 이야기까지 솔브레인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러면 종합적으로 우리 숫자, 실적 이야기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실적 추이가 어떻게 흘러왔는지 그리고 최근 2분기의 실적은 어땠는지 실적에 대한 얘기 좀 자세히 들려주실까요? 보통 우리가 실적을 볼 때 맨 처음에 녹여서 말씀을 드린 게 역사적인 수준들, 이 밴드를 보는 게 기본이고요. 네. 그리고 나서 이 기업의 실적 같은 경우가 역성장이 나오는 경우라고 하면은 답이 없어요. 이 밴드의 의미가 없어져요. 네. 왜냐하면 성장 자체가 정체다 보니까. 그리고 성장의 정체가 나오더라도 일회성이 있는 마진 같은 경우가 빠졌을 때는 또 괜찮아요. 왜냐하면 매출이 유지되고 있으니까. 비용 통제를 해주거나 제품에 대해서 단가를 더 높이면은 이건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러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에 2분기 실적을 봤을 때 매출액은 2,163억 정도, 영업이익은 458억 원 정도를 발표를 했었어요. 예. 숫자는 중요하지 않아요.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 게 지금 어차피 반도체 업황이 작년에 안 좋았고 지금은 가동률도 안 올라온 상황인데 그러면 핵심은 영업이익률을 봅니다. 21%. 그러니까 높아요. 절대적으로 나온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이 반도체 소재 업체인데 21% 네. 굉장히 높아요. 그렇죠. 이게 추측할 수 있는 게 가동률이 안 올랐고 매출 볼륨 자체가 안 커졌는데 이게 나올 수 있는 게 원가 관리가 된 상황이다 보니까요. 우선 디스플레이 쪽 같은 경우는 인력 다 빠졌고 네네네. 반도체 쪽 같은 경우는 우리가 가동률이 올라오지는 않았지만 보완 투자 같은 경우가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아니면 기본 라인이 돌아가니까 기본 라인이 돌아가는 데서 원가 관리까지 돼서 영업이익률이 21%가 나왔어요. 네. 그러면 우리 생각할 수 있는 게 매출이 여기에서 볼륨이 커져요. 분기 기준으로 2,163억이 나오던 게 2,000억 중반, 3,000억 이 구조로 가면
영업이익률은 20% 중반까지는 나올 수 있어요. 네. 30%도 나올 수 있는데 오호. 이거는 아마 눈치를 좀 봐야 되는 우리 고객사에 네, 눈치를 좀 봐야 되다 보니까 쉽게 나올 수 있는 영업이익률은 매출액이 레버리지가 더 커지더라도 20% 중반 정도구나. 좀 네. 대단한 수치 아닙니까? 네네. 그런데 지금 이 정도 수치 조금 전에 말씀해 주신 매출액이 느는 건 맞아요? 네, 매출액이 늘 수 있는 부분은 전제 조건이 가동률이 올라올 때. 아. 네, 가동률이 올라올 때. 그런데 새로운 게 붙었잖아요. 새로운 거라고 하면 원래는 시가계획이었는데 이제 하이케이가 볼륨이 늘 수 있고. 아까 네. 그 지분 인수했다는 회사 관련해서. 네. 볼륨이 늘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그 슬러리 부분, CMP 슬러리 이게 그 평탄화 해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게 우리 타이 크기가 3배로 커졌잖아요. 네. 네. 네, 그렇다 보니까 원래 쓰이는 소재보다 더 이거를 갈아야죠. 더 평탄화 시켜야 되다 보니까 그냥 이론적으로는 매출 볼륨이 더 커지는구나.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좀 편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향후 실적 전망까지도 일단은 긍정적이 볼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거죠? 네, 지금 추정이 되는 거는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000억 원대 후반 정도. 네. 영업이익이 1,000억 원대 후반. 1,000억 원대 후반 정도. 이거는 뭐 일반적인 가동률이 올라왔을 때를 대입한 수치예요. 네. 안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오면 좀 불편해지긴 네. 합니다. 예. 그런데 내년에는 한 2,000억 초반 정도. 이건 합리적인 추정이거든요. 가동률이 평균 정도로 올라왔을 때 나올 수 있는 실적. 그러면 지금 거래되는 시가총액이 1조 9,900억 원 정도가 돼요. 네. 비용 감안하더라도 주가 수익 비율 한 10배 수준이거든요. 근데 10배 수준이 무작정 싸다라고는 할 수가 없어요. 우리 아까 그 밴드 수준을 보자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예. 역사적 주가 수익 비율의 상단값이 10배 후반 정도. 10배 후반, 20배가 좀 안 되네요. 예, 20배 안 되게였고요. 하단이 경제 위기 제외하고 네. 일반적으로 반도체 사이클에서는 10배 정도, 10배 이하 이 정도였다 보니까 거의 밴드 하단이네요. 네, 그럼. 밴드 하단에 와 있다 보니 그래도 한번 가동률이 올라오는 희망을 걸고 네. 가격 메리트가 있으니 네. 좀 시기를 조율해서 우리 포트폴리오에 가지고 올 수 있겠구나라는 결론이 나오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상한가 봐요. 왜요? 저는 주식시장도 약간 도파민 중독인가 봐요. 네. 왜냐면 워낙에 막 네. 다른 뭐 바이오나 이런 데 보면은 막 전년 대비 2배 같다, 3배 같다 이런 게 너무 많으니까 조금 전에 얘기해 주신 영업이익이 2,000억 넘을 것 같아요 했는데도 2,000억 넘나 보다.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저처럼 도파민에 중독돼 있는 투자자분들께는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기도를 하셔야 되고요. 네, 기도를 할 필요가 이게 기도를 매가요? 그 다음에 얘기를 해주면 이 네네. 기도란 게 뭐냐면 평정심. 우리 일상은 모든 게 도파민이잖아요. 자, HTS가 있는 이유가 도파민입니다. 빨간색과 파란색. 눈으로 보기에 우리 딱 막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보이잖아요. 제가 괜한 얘기를 해서 3,000% 빠진 것 같은데 제 질문의 요지는 이거예요. 매출액, 영업이익, 이 실적이 좋아진다고 하는데 엄청난 증가는 아니지 않느냐 이 질문을 드리는 그럼 거예요. 포커스가 이 종목은 폭발적인 성장보다는 약간 안정적인 네. 성장 이렇게 봐야 되나요? 그렇죠. 안정적이기도 하고 포텐이 터지면 가동률이 올라가면 역시나 가동률. 가동률이 올라가면 주가 수익 비율 10배에서 상단 20배까지 가면 주가가 2배 오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2배 오를 수 있다 보니까 우리 좀 베팅을 강하게 할 수 있죠. 2배, 네. 100% 상승. 잃을 거는 거의 없고 네. 얻을 거는 많은. 많다 보니까 우리 뭐 바이오주 아까 얘기를 해주셨지만 바이오주 세게 사기 힘들죠. 그렇죠. 워낙에 리스크가 크니까. 공가희망으로 사는 거다 보니까. 그런데 이거는 좀 강하게 살 수 있는 거죠. 네. 그렇네요. 그렇습니다. 그 100% 이거는 일단 뭐 제목에 달아두면 될 것 같고. 썸네일 나왔어요. 중요한 건 딱 이게 키워드네요. 리스크, 그러니까 주가가 더 빠질 우려는 크게 할 필요는 없는 종목인데 만약에 단서 조건이긴 합니다만 가동률이 올라가는 게 그 환경이 받쳐만 진다면 주가가 크게 오를 수도 있는 종목이다. 그죠. 네. 지금 말씀해주신 실적 추정 같은 경우는 현재 가동률을 감안한 건가요? 아니면 가동률 증가를 염두에 두고 말씀해주신 거세요? 내년에 2,000억 초반 예상치는 가동률 평균치. 평균치 정도로. 그러면 가동률이 우리 최상단으로 한번 뽑아본다라고 하면
2,500억 이상도 가능하겠죠. 그 HBM은 바이오처럼 상상 그 이상일 수도 있으니까 네. 한번 희망을 걸어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밸류에이션 분석까지 해봤습니다. 역사적인 밴드 하단에 놓여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상당히 좀 안정적인 메리트라고 볼 수 있을 텐데요. 지금까지 좋은 내용들 이 회사에 대해서 들여다봤다면 이제는 변수, 리스크도 좀 점검을 해봐야 될 텐데 네. 제가 최근에 이 종목을 한다고 해서 증권사 레포트들을 쭉 보았는데 네. 저희 지금 녹화 시점이 8월 하반월로 접어든 시점인데요. 최근에 나온 레포트들이 다 하나같이 목표가 하향 조정 레포트예요. 맞습니다. 그래가지고 보면은 실적 전망을 하향 조정하면서 목표가를 같이 하향했던 경우들이 많던데 네. 이것도 좀 짚어주실까요? 충분히 합리적인 부분의 추정입니다. 그럼 왜 갖고 오셨어요? 이게 왜냐면 당장은 힘쓰기 어려울 수도 네. 있다라는 추정이. 이거를 들어보시면 네네. 맞아요. 궁금해요. 뭔지 아실 네네. 것 같아요. 자, 상반기 때 우리가 삼성전자 1분기 실적, 하이닉스 1분기 실적 이전에 디램 낸드 가격이 올라온다라고 했었어요. 네. 그러면 이 정도 가격, 보통 한 10% 정도의 가격 상승이 나타날 때는 시차를 두고 가동률이 올라와요. 그러면 전공정 소재주들 같은 경우에 실적이 1분기 실적 전자가 좋으니까 적어도 2분기 때는 실적이 좋아질 수 있겠다라는 추정이 돼요. 솔브레인 쪽이? 예,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삼성전자 1분기 실적이 만약에 디램 낸드가 가격이 10% 이상 정도 올랐다라고 하면 이제는 전공정 소재 쪽 같은 경우도 주가가 강할 수 있겠다. 감산을 할 때 네. 주가 반응한 것처럼 예, 먼저 반응한 것처럼요. 그래서 상반기 때 솔브레인의 실적 추정치 같은 경우가 톤이 지금보다 높았어요. 가동률이 올라오니까. 그때 그 기대감을 갖고 올려놨던 건가요? 예, 올려놨죠. 그런데 자 1분기 실적이 나왔어요. 가격은 올라갔는데 가동률이 썩 올라오지 않았어요. 자, 그리고 나서 2분기 실적이 최근에 나왔잖아요. 네? 그런데 여기에서 또 2분기 실적이 가격이 어느 정도 10% 정도 올라가면 이제는 가동률은 올라올 수 있다라고 했는데 네. 실적을 열어보니 삼성전자 영업이익이 10조 4천억 네. 나왔잖아요. 서프라이즈 나왔죠. 네. 그런데 여기 막상 이 뚜껑을 열어보니까 가격은 올라가는데 가동률이 또 그대로예요? 여전히 안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애널리스트 분들 입장에서는 원래는 상반기에 가동률이 올라왔어야 되는데 가동률이 안 올라왔고 실적은 열어보니 영업이익률은 좋은데 매출 볼륨은 안 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우선은 발생한 현상으로 실적을 까야죠. 그러니까 뭔가 예상치 못한 문제가 막 발생했고 그렇죠. 그런 네. 게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트러블이 있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대감 갖고 이건 오를 거야라고 반영해놨던 게 좀 늦어지니까 그렇죠. 다시 돌려놓을까? 이 정도네요. 네. 그러면 계속해서 가동률이 안 올라가는 건 앞으로도 안 올라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가능합니다. 네, 가능하죠. 저번에 안 됐고 이번에 네, 됐네. 맞아요. 이게 가능한 게 네. 상황이 예전이랑 다르잖아요. 일반적인 반도체 사이클의 말미에는 어허. 모두가 해피해져요. 네. 전공정, 소재 부품 이제 마지막에는 고객사들이 투자를 할 거잖아요. 네. 그러면은 장비주까지 실적이 나오는 모두가 해피한 구간이 나오는데 이번에는 다를 수가 있기는 해요. 다를 수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아까 다품종, 소품종 네. 얘기를 네, 하면서 이번에는 커스터마이징이니까 그쵸. 말미에 가서도 가동률이 안 올라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솔브레인 같은 경우는 주가는 그냥 이 정도에 머물 수가 있습니다. 그게 하나의 리스크죠. 그런데 누구도 알 수 없는 거예요. 가동률이 어떻게 그렇죠. 될 거라는 거. 예, 누구도 알 수 없는 부분. 그거를 뭐 안 될 거야 미리 단정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해서 단정을 하고 만약에 솔브레인 같은 경우를 보면 가격 메리트가 있나 없나를 보면 되는 거예요. 네. 네, 이 기업이 가동률이 안 올라오는 상황임에 불구하고 지금의 주가 수준 같은 경우가 즉 이익 대비해서 시가총액을 우리가 보잖아요. 그걸 봤을 때 이렇게 밴드가 형성돼 있잖아요. 뭐 PBR 밴드든 그렇죠. PER 밴드든 그러면 이게 역사적으로 하단 부분에 와 있어요. 자, 이 와 있는 상황에서 뭐 가동률이 올라가든 말든 네. 가격 메리트는 있으니까 그러면 주가의 반등 강도가 가동률이 올라오면
강하게 올라오는 거고 상단까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에서 뭐 중간값 정도까지는 올라올 수 있는 수준이다 보니까 볼 수가 있는 거죠. 어차피 지금 프리미엄을 안 줬으니까 그렇습니다. 플러스 네. 알파가 생기면 좋은 거고 네네. 그리고 아니더라 하더라도 지금 이미 가격 메리트가 발생돼 있는 구간으로 네. 보시는 건데 이 가동률이 상당히 좀 신기하네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동률이 올라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예요? 수요가 증가하는데 가동률이 안 올라오는 이유가 지금은 이 고객사가 원하는 대로 만들어주니까. 원하는 대로. 원래는 그냥 우리가 공장에 라인을 돌리면서 찍어서 만들어주면 됐는데 이제는 그렇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만들어주니까. 우리 요런 게 필요하니까 요런 것만 해주세요. 네. 그러면 삼성전자 입장을 예로 들어보면 매출이 올라가는 만큼 영업이익이 단계적으로 올라가다가 이게 정체 구간이 있었겠죠. 많이 만들어낼 때는 가격이 빠질 때, 가동률이 올라갈 때는 영업이익이 이렇게 딱 플랫하게 네. 가다가. 그러면 그때가 주가 고점인 경우가 추정이 가능했는데 네. 이번엔 그게 안 되는 게 주문을 하니까 매출은 여기에서 가격이 올라가서 비슷하게 머무르는데 마진이 올라가요. 네. 그렇다 보니까 우리가 전자실적 한 10조 4천억 영업이익 반도체 발라보면은 영업이익률이 역대급인데 네. 여기에서 증산을 할 수가 없는 이유가 작년에 이제 감산을 단행하기 전에 반도체가 슈퍼사이클이라고 했었어요. 뭐 뉴스 굉장히 많이 나왔었죠. 네. 왜냐하면 스마트폰에서도 많이 쓰고 그다음에 디램 같은 경우는 그때 이제 우리가 AI는 시작되지 않았으나 뭐 시작되는 단계에서 고객사가 재고 확보를 많이 할 수 있다 이랬는데 그때가 고점. 그때가 고점. 그래서 한번 고생을 많이 했다 보니까 이번에는 뭐 자연적인 감산 부분 같은 경우를 계속 좀 추진을 하는 거죠. 계승전 가동률이네요. 오늘은. 네. 가동률. 그래서 가동률이 올라오는 건 두 가지로 보실 수가 있어요. 뭐죠? 삼성전자의 분기 실적 발표 때 우리 컨퍼런스 콜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게 생산량 우리가 어느 정도 지금 뭐 올렸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평균치 이상으로 올렸을 때는 가동률 많이 올랐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솔브레인 자체의 분기 우리 보고서를 보면 이 가동률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지금이 65% 정도인데 한 80% 이상 갔으면 이제 가는구나, 돌아가고 있구나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때는 더 강하게 매수를 해봐도 되겠습니다. 그럼 이제 솔브레인을 주시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방송을 보고 네. 그러면 추후에 나오는 분기 보고서를 잘 들여다봤다가 65에서 이게 80까지 가느냐 이 숫자를 꼭 좀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썸네일에 들어가야 될 숫자들이 꽤 많아 보이는데요. 네. 그리고 저도 하나 더 궁금한 게 이 회사 본업 외에 그 승계 얘기가 뉴스가 심심찮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홀딩스가 있고 솔브레인이 있고 그리고 창업주이자 현재 대표이사분 연세가 꽤 있으셔가지고 이미 승계 지분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기는 하던데 사실 승계 이슈가 있는 경우에는 약간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그 부분은 좀 어떻게 보세요? 맞아요. 그 부분도 고려해야 됩니다. 승계가 마무리가 되는 게 깔끔하죠. 이걸 리스크 요인 크다고 보십니까? 리스크로는 존재합니다. 네. 마무리가 되면 가장 좋고요. 보통 일반적으로 주가를 누르는 경우가 많아서 그 부분도 좀 체크를 해 보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 얘기는 사실 지금 예단하기는 쉽진 않은 부분이니까요. 자, 그러면 솔브레인 종합적인 투자 의견 좀 들어보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종합적으로 이 솔브레인에 대한 투자 의견 정리를 좀 해주실까요? 일반적인 반도체 업황 사이클에는 모두가 해프해지는 시기가 와요. 전공정주들의 가동률이 올라오는 시기겠죠. 안 올 수도 있고 올 수도 있지만 그래도 뭐 HBM의 말미에서 예의상으로 가동률이 올라와 줘야 되니까. 그러면 또 우리가 주식의 본질이 잃을 게 없고 얻을 게 많을 때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좀 적극적으로 매수를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솔브레인 홀딩스다 보니까 이제는 시간이 평가를 해주겠죠. 몇 개월, 뭐 내년 상반기에 됐을 때 제가 역적이 될지 아니면 뭐 이게 성지 방송이 될 수도 있어요. 보탬이 될지인데 보탬 쪽에 무게를 두고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1,000만 원이 있어요. 그럼 솔브레인 사시겠습니까?
네, 사야죠. 네, 사야죠. 네. 아니 사실 이 얘기가 되게 공감이 많이 되는 게 올해 상반기 정말 많이 잃어버린 분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는 리스크 감당하지 않을래 이런 분들이 참 많을 텐데 맞습니다. 그런 분들에게는 이 종목 눈여겨볼 만한 종목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오늘 저희 방송 이제 마무리 지을 시간인데 저는 네. 1시간 하고 나서 슬슬 이제 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왜요? 워낙에 이 이성웅 이사님이 나긋나긋하게 말씀해 맞아요. 주시는데 저 여자 앵커 왜 이렇게 공격을 해? 이렇게 느끼실까봐 이 자리를 빌어 죄송하다는 말씀을 전하면서 전혀 아닙니다. 아니 이사님께서 네. 워낙 또 겸손하게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쵸. 아주 자랑할 만한 요소들은 좀 줄여주시고 외유내강의 전형이세요. 네. 자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님께 한마디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동안 함께 해주신 간단한 소감 한마디 들어볼 수 있을까요? 저는 주식을 되게 사랑해요. 네. 그 다음에 주식에 대해서도 다른 건 프라이드가 없는데 일에 대한 프라이드가 강해요. 하다 보니까 아마 보시는 분들께서도 여기에서 얻어갈 게 많을 거다 보니 뭐 추후에도 여러 이런 종목 업종에 대한 얘기를 또 깊게 이 프로그램에서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에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함께 해주신 글로벌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은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벌거벗은 종목사 솔브레인에 대해 상세히 발가벗겨 봤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 텐데요. 지금까지 다양한 투자 판단에 대한 도움 말씀 드렸습니다. 하지만 특정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저희는 오늘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다음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